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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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내가 괜히 깨운 거 아니지? 이거 안 나가죠? 일부러 저기 한 건데. 아니, 조용제 맞고, 조용제 맞고, CT 검사를 했는데, 밥 먹고, 사실은 못 일어났어요. 이 몸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 아, 이거 안 들리나? 잘 들려요? 예. 그 조용제라고 그거 맞고, 밥 먹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 10 시쯤 방송하려고 했는데, 어 CT 촬영했거든요. 그래 갖고 못 일어났어요. 혹시 걱정하는 사람 있을까, 별 문제는 없고. 이명희 씨. 이게 체력이 옛날보다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예. 오늘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 오늘 금리 뭐 다들 지금 뭐 제 여기서 다뤘던 대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제 나오고 있죠. 회색 코뿔소니 이제 파멸 준비하라고. 금융위원장 수장이 앞으로 "핵폭풍 닥칠 테니까 파멸들 준비하세요." 뭐 이런 거. 어 외국에서는 앞으로 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 금융노예 아닌 사람들인데, 이게 자영업자분들은 앞으로 대출이 안 나올 거예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뭐 사업하는 분들은 앞으로 무슨 일 벌어질 거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제는 참화가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 사회에서 뭐 위사 창업이라든지 창업 그거 하잖아요. 예. 앞으로 진짜 인제 살아남아도 인제는 벌어질 세상은 어떤 거냐. 제가 어느 정도 미리 짐작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인제 앞으로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예, 뭐 나중에 제 말씀이 현실에서 인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제 말대로 벌어질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은행에서 인제는 정상화된 이후에도 상당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일단은 직장에 다니면, 특별한 일 없고 직장에 다니면 대출은 다 승인이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인제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계급 사회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문직 이런 거보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인제는 정규직 직장 다니는 사람을 이 사회에서 인제는 선호하는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바뀔 거고, 음 일단은 대출을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출 심사가 엄청나게 깐깐해지고, 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웬간하면 안 해 주고 다 대출 거절이에요. 대출이 거절이 되고, 대출을 하게 돼도 서류를 믿지를 않아요 앞으로, 대출 심사할 때. 그러니까 대출 심사를 일반 직장인들은 그냥 앞에 있는 무슨 창구에 있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정규직 직원들 이런 정도만 되면, 뭐 주택이라든지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 자금이니 뭐니 되게 쉽게 빌렸잖아요. 창업 자금이니 어마어마하게 쉽게 빌리고 돈을 되게 인제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에 통과하기도 힘들고 서로 대출 심사를 통과하게 돼도 건전하고 우량하다고 통과해도 돼도 심사 내역을 믿지 않아요. 왜 그 다른 나라에서도 부실이 발생했던 예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갖고 와서 자영업자나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 대출을 갖고 와도 이런 정부 보증도 없어질 거예요. 정부 보증도 많이 없어지고 그럴 텐데 워낙 부실이 많이 발생해서. 그 서류가 조작이 많았기 때문에 뻔하게 이게 외국에서 다 그랬었어요. 서류 조작. 추가 대출을 받냐고 뭐 1억, 2억, 3억, 4억 추가 대출을 받냐고 서류 조작이 횡행했던 거라고요. 외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지금보다 2 배, 3 배, 4 배를 요구하지만 심사도 부지점장급에서 합니다. 최하. 그러니까 지점장실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비대면 대출 상담도 안 해요. 비대면 대출 상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조건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 3년 이게 창업을 했는데 3년 이내는 대출 심사를 안 해요. 아예. 받아주질 않아. 예.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인 거 그 잔고 증명을 꼭 요구합니다. 자영업하면 잔고 증명. 세 번째 비대면 대출 따위는 비대면 대출 따위는 없어. 그래서 비대면 대출 따위는 없어 앞으로. 네 번째 서류가 보증까지 한 서류가 일반 직장인이 내는 서류의 2 배, 3 배를 요구합니다. 무슨 사업 계획서, 창업 그 뭐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새로 직장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하는 뭐 이력서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난 서류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학교 성적 증명서 예 학교 성적 증명서 무슨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 건강 증명서 그다음에 뭐 사업에는 사업 자금 흐름 이런 것들까지 영업 비밀까지 다 요구합니다. 건강 증명서 자영업에 대해서 프리랜서라. 그리고 어 점장이나 부지점장이 직접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하는데 지금까지 낸 서류가 조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통장 잔고하고 냈던 사항하고 냈던 그러니까 내가 뭐 자금 흐름이 내가 한 통장에 한 1억 있다. 그러면 실제 지금 1억 있는지 그 최종 대출에서 이 대출 서류가 진실인지 아닌지까지 직접 면접을 봐야 됩니다. 잘 통과했어도. 그래야 주택담보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1억 빌리려면 5억 짜리 사는데 뭐 2억 정도 대출 받으려면 이 지난한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통과하려고 그러면 5 개, 6개 은행에다가 이 서류를 다 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드러날 텐데 좀 있으면 이제는 상황들이 드러날 텐데 일단은 직장인들은 거의 콜이에요 그냥. 아 여기 그냥 대학교 나와서 앞으로 직장 다닙니다. 아 그러면 대출은 무조건 승인돼요. 근데 우리 자영업자 아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외국은 자영업 비중이 뭐 15%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 선진국은 자영업 비중이 뭐 작아 갖고 우리가 뭐 자영업 비중이 30% 라.' 야야야. 그래서 뭐 한국은 극심한 아니 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인마.
왜? 대출이 안 나와. 굶어 죽든 말든 외국은. 외국은 대출이 안 나와요, 창업을 하는데. 우리처럼 자영업자나 창업하는데 대출이 이렇게 쉽게 나오고 자영업하는데 운영 자금이 쉽게 나오고 기업 자금이 쉽게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청년이다 뭐다 지금 이렇게 돈 뿌려 주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되게 좋은 나라에 살았던 겁니다, 불만이 많았어도. 뭐에 대해서는 빚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창업했던 거예요, 빚을 쉽게 내 주니까. 하다못해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사는 나라예요. 사업자 대출 사업증 하나만 동네 가서 1 분이면 사업자 심사만 띄면 뭐 3 억이든 5 억이든 그냥 풀로 나오는 나라예요. 아무 신용도 안 따지고. 근데 그런 세월이 인제 가는 겁니다. 올해 7월 넘어가면 이제 서서히 적응해야 될 텐데 그 나와도 직장 나와도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800조 부실이 인제는 이게 폭탄이 터지면 터지기 시작할 텐데 오늘 금융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했고 어 "자산 가격 부채 폭락에 대비해라." 금융위원장하고 기관장들 모여서 그 얘기하는데도 오늘도 뭐 거기 유튜브에 보면 부동산도 오른다고 뭐 난리던데 지금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폭증하고 있고 뭐 경매 시장 낙찰 가격이 지금 서울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이 선진국이 되는 거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자영업 전문직 의사 창업을 하네 뭐 전문직을 창업을 하네 그러면 옛날처럼 돈 많이 그게 아니고 그냥 회사원이 최고인 거예요, 회사원. 걔네도 회사원 하고 싶어서 회사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되게 왜곡을 많이 해. 경제 현상이나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는 장어 자영업 비중이 뭐 30% 쉽게 창업할 수 있으니까. 돈도 쉽게 빌리고. 4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거 엄청날 거야 인제는. 특히 인제 문제가 되는 걸 다 알아요. 뭐냐 서류가 조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몇백 조를 대출해 줬다는 게 은행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다 터집니다. 이걸 다 알고 있어. 업계나 국가도 알고 있는 거야. 예. 예금 잔고가 많아야 되고 창업하면은. 직장인도 물론 옛날보다 깐깐해지겠지만 그 과거에 비해서 직장만 중소기업을 다니던 직장만 다니면 안정된 직장만 다니면 최고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외국 애들이 다 직장 다니는 거야. 자영업 왜 자영업을 하면 사회 제약이 그렇게 많으니까. 걔네는 자영업 비중이 15 아니 자영업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창업하고 뭐 세금 혜택이고 뭐고. 어? 세금 혜택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용도도 믿지도 않아요. 이거 직접 지점장 앞에서 오프라인 만나서 통장 잔고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대출이 나오는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외국은 그래요. 외국은 그래요. 외국. 그것도 뭐 통장 잔 뭐 2억 대출했을 때 통장에 한 1억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왜 통장 잔고 위조해 갖고 1억 집어넣고 그것만 그게 유행을 할 거니깐 또. 그래서 나중에 이거 진화 단계, 진화 단계. 진화 단계예요. 그래서 뭐
체인점인지 뭐니 쉽게 막 차 가게를 차릴 수 있게끔 일부러 왜 체인점이나 이런 데서 그 지점 따로 해 갖고 쉽게 창업 자금 대출 받을 수 조작 서류 조작이 많잖아요. 그거 다 밝혀집니다. 외국도 다 그랬었어요 사실. 60-70 년대였지만. 70-80 년대 60-70 년대였지만. 저 외국 사는데 집 대출 받을 때 통장 다 복사해서 제출했어요. 직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직장 다니시죠? 외국인은 직장만 다녀도 상관없는데 사업자면 얘기가 달라져요. 프리타라든지 자영업 창업을 했거나 사업을 하신다. 그럼 완전히 뭐 위사로 그 뭐 위사로 뭐 클리닝을 냈다. 직 그러니까 샐러리맨이나 그 정도 되는 거야. 자영업이면. 그러니까 자영업 창업을 안 한다고. 자영업 창업해서 좋을 게 없잖아. 자리 잡으면 모르겠지만. 누가 직장 다니고 싶 저기 누가 직장 단 저기 사장님 소리 듣고 그냥 외국 가늘고 길게가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이라도 아버지가 하던 일 물려받고 이러면 아니 아버지가 하던 일 물려받고 이러면은 물려받는 거지 고정 고객 없고 뭐 새로 창업을 하고 뭐 아니에요. 대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대출이 이루어지던 나라였던 거예요. 서류들도 대부분 조작이었던 거고 서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어디가? 자영업자들, 창업 자금들이. 그게 분명히 문제가 터지죠. 뭐 집단 묻지마 대출이죠 사실은. 아 무슨 소리예요. 저도 운이 좋았던 거죠. 공부에 옛날에 쓰잘데기 없이 공 쓰잘데기 없는 공부한다고 욕을 그렇게 처먹고 뭐 이렇게 공부 심도 깊게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거 미친놈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거 공부하고 그러면은 미친놈으로 취급을 해요. 연구실에서 이렇게 그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 뭐 기숙사 공부할 때부터 그런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 심도 있게 보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약간 '이 사람 이게 미래가 없다.'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다못해 저는 친척들도 그렇게 봐요 부정적으로 사실은. 얘는 일 같으면 그쪽에 아주 자기가 인제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요. 내가 이게 뭔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거를 부잣집 아들이 아니면은 그런 걸 하는 거 자체를 좀 괴기스럽게 괴물로 봅니다. 이 어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고 그러면은 공동체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요. "쟤가 좀 약간 꼴통이고 또라이인데 사고 칠 수도 있어. 가까이 하지 마." 그런 걸 몇 번 당했어요. 그때 봤죠. 내 연구실에서 방송하는데 뒤에 후배라고 한 내가 되게 고참 선배인데 그거 방송하는 순간부터 시립대 공과대에 다 소문이 난 거야. "또라이 같다." 부동산을 한대. 부동산을 얘한테 재테크를 물어봐야 되나? 근데 물어보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성실히 저축하고 어? 박사 그거 논문 마지막 쓰러 왔는데 망했어 그거 그래 갖고. 박사를 졸업 못 했는데 방송 소문 나 갖고 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유튜브가 생겨 갖고 어떻게 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사실은 밥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외국에 자영업하고 그러신 분들이 알려주세요. 예? 어떤지. 대출이 안 나와. 서류 심사가 일반 직장인보다 사실상 나오기도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하다가 힘들면 정말 이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뭐 긴급 자금이다 뭐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인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그 선진국 문명은 인생을 정말 신중하게 남이 책임져 지지 않기 때문에 적성에 맞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심도 깊게 자기 적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쪽으로 진화한 거예요. 왜? 부모고 누구고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니 뭐 긴급 자금이든 뭐든 편하게 돈이 나오니까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도 쉽게 나오니까 체인점에서 대출 서류 조작해 갖고 뭐 대출을 풀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게 부실이 이번에 뭐 100 조든 200조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은행이 휘청거려요. 김포 아파트 거래 사기 쳐 갖고 그런 거예요, 업자들끼리. 아니 신고가가 싸니까 거래가 됐겠지. "봐라 매도 번다." 눈에 보이지 않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살다가 몇 년 후에 팔면 5억 버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현혹시키는 거죠. 부동산 거래가 적정 가치를 알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조작해 갖고 현혹시켜서 강제 거래시키는 사기꾼 나라죠. 그거라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여기서 이 방송에서. 나중에 그 자영업자 부실은 자영업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그게 가계 부채가 전부 공공 부채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 나와 그다음부터? 지방 파산하고 민영화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기실 거야. 아 지방 파산하고 민영화. 5년 이후부터 이 얘기가 인제는 쫙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쉽게 나오지 않아. 세금 캐시도 되게 깐깐해. 매출도 정확하게 신고해야 돼. 그럼 고정 고객이 없으면 이 성공하기가 쉽냐고요. 다들 사업해 갖고 쉽게 한탕 노리는 거는 우리 심리나 뭐 선진국이라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니 걔네가 뭐 쉽게 그렇게 아껴 쓰고 싶어서 아껴 쓰겠냐고 은행에서 무제한 대출 나오면 우리나라처럼. 돈 필요할 때 돈 나오고 그러면 파이프라인처럼. 외국은 대출이 안 나와 쉽게. 앞으로 올해부터 1월 1 일부터 느끼고 있지? 뒤에 소득 심사 깐깐하고는 죽을 것 같지 지금. 일단은 기존에 받았던 돈 다 갚고 새로 대출 심사하라고 그러지? 네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4년 전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때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런다. 이렇게 되고 있다." 예 실시간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벌어질 거다." 그럴 때 '아 이 새끼 좀 얘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특이한 앤데?' "얘 또라이래 이 새끼." 막. 이번에 핵폭풍 불어서 마지막 편했던 그런 그 국가에서 주도했던 대출 시장이 문을 닫는 겁니다. 다 어떤 식으로 민영화되는 거예요, 민영화 은행이. 공공에서 민영 성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앞으로. 헬게이트 이걸 뭐 정신적인 해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다 인제는 대출로 메꿔 온 거예요, 대출로. 다 허례허식에다가.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산다는 거를 용납이 안 되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그거를 뭐 연구 개발비나 이런 거 미래를 준비하는 돈이 아니고 현상 유지나 이게 허례허식에 돈을 갖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예. 대출도 잘 나오고 앞으로도 은행에서. 자영업자 지금 있는 사람들 자 공기업 공무원보다 더 잘 나왔잖아요, 몇 억씩. 지금 대출이 얼마나 잘 나왔냐 같으면 자영업 1 인당 지금 빚이 3억 5천 이에요, 평균. 아이 죽음이니까 외국도 창업을 안 하지. 그리고 창업들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세탁소 너만 해." 창업도 안 하려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괜찮아. 여기 창업해도 돼." 왜? "야 커피 가게 너밖에 안 해. 앞으로 이 동네 이 근방에 그 세탁소라든지 커피숍은 너밖에 안 해." 아니 그게 뭐 외국은 일부러 인권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며. 이 씨발 새끼들 전부 다 우리나라 전부 입만 열면 구라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얘기를 안 해. 왜 전반적인 과정을 들으면 졸라 우울하거든. 아니 여기 나라는 선진국이라서 인권 차원의 생존과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 경제 전문가 이 개새끼. 정치인 그냥 뭐가 생긴 거는 없어요. 선진국이 전부 무슨 얘기하면 사기꾼 새끼들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이 헬게이트 열릴 거예요 진짜. 진짜 헬게이트인데 헬게이트 벌써 열렸어. 1월 달도 열린 거야. 내가 몇 년 전부터 지금부터 열리고 있는 거야. 느끼고 있지? 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런 얘기하면 옛날에 얘기하 "얘 약간 미친놈 같은데. 얘 약간 미친놈 같" 우리나라 "야 네가 그 공학 그거 박사 과정 하는데 대학에서 이런 걸 왜 공부하고 그런 얘기를 왜 쓸데없는데 왜 관심 있냐."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이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건데 절대 그런 거 공부하고 그러면 또라이로 봅니다 진짜. 1월 1 일부터 열린다고 그랬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대출이 안 나와. 기존에 있는 대출금 갚고 심사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존에 지금 돈 구하러 지금 난리지. 기존에 그리고 또 특히 듣는 얘기. 기존에 돈을 갖고 대출 심사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소득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뭐 현금 없으면 죽는 거. 그래서 외국에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진짜 예. 힘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망이라니까. 얘기를 하자. 그리고 자영업을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외국은. 예 착실하게 그래서 창업을 하고 이러려면
용서받기 쉽지 않을 거야. 투기 유튜버 했던 거 전셋값이 상승하 이번에 용서받기 쉽지 않아. "왜 모르면서 얘기하니?" 내가 얘기할게. "니네 왜 모르면서 그거 얘기하고 그랬니? 전문가인 척하고." 여러분 내가 얘기를 했잖아.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유튜버들 죽이는 겁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 언론에서. 이게 다 투기 유튜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앞으로 더 할 거야. 이게 다 유튜버 새끼들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유튜버 때문이다. 아니 구독자 전에 그전부터 나는 십몇 년 전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석박사 과정하고 직장 다니면서 재밌는 거야 사실은 이쪽이. 그래서 형님이라고는 빼시고요. 제가 독자라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예. 오늘 금리 오늘 올리죠. 외국에 많이들 계시니까 동포들 많이 드니까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뭐 어쩌긴 어째 다 잡힌 노예들이지 뭐.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텐데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어디 돈을 구하러 가면은 다들 한도 소진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도가 10억 밖에 없어. 이번에 다 내쫓을 거예요. 나오면은 자영업자 안 되는 거야. 창업 자금을 지금 모르겠다 이번에 해 줄지. 부실이 엄청 날 텐데도. 외국은 부실 차단에 총력을 다합니다. 그래도 불경기 오면 난리 나는데 외국들도. 이런 간증 지금 다 나올 거라니까. 오늘 할 것 같은 한 70% 넘을 것 같던데. 무조건 2월 안에는 하는데 내일 할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맞는 것 같던데. 일단은 이제 주식 시장 박살나기 시작하면 같이 박살나니까 부동산하고 점점 주식까지 떨어지니까. 아니 나 사기꾼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요새 댓글에 4-5 개월 전까지 "이 새끼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치고 그랬던 애들이 부동산 스터디고 한마디 나한테 비판이 없어요 지금. 그냥 놀라는 게 뭐냐 태세 전환돼서 나를 비판하는 놈들이 정말 수백 명이었는데 댓글 달고 없어. 아무도 없어 지금. 폭락론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아니 금융 문제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저에 대해서 부동산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 댓글 사실대로 "이거 뭐 이놈 이렇다." 비판하는 게 없어. 바젤3 비판이 아무도 없어 지금. 지금 거의 없어 미친놈 아니면. 여러분 느꼈겠지만 비판이 없어. 다들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비판 댓글이 없어졌어요. 3 개월 전부터. 여러분 느끼지? 되게 편하게 방송하는 편이야. 스트레스 옛날부터 옛날부터 더 갖고 진짜 지금 안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더라고 얘네들 와 갖고.
아니 그거 저긴데 특히 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내 방송 들었고 안티했던 사람들이 내 방송에서 인제는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외국도 젊은 애들 못 먹고 살 똑같았다니까? 그래서 오는 나라가 있잖아 한국. 한국을 뭐라 불렀냐 얘네들끼리는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애들끼리는 천국이라 불렀잖아 천국. 헤븐이라고. 가면은 돈 많은 여자애들이 데이트도 해 주고 밥도 해 주고 어?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외국 캐나다나 이런 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하층 노동자 계급도 못 해 갖고 일당 받는 애들인데 한국에 오면 외국인 강사라고 백인이라고 그러면 막 지금도 그러잖아. 예? 아 내 남자친구 백인이라고. 그러면 어? 그 몸뚱아리만 가면 잠 재워 주고 밥 주고 잠 재워 주고 잠자리 해 주고 그것도 한두 명이 서로 뭐 차지하려고 난리고. 해분이라고 그러잖아 코리아 해분. 걔네 그 카페 있잖아요 올라가면은 외국인들 해서. 그러니까 거기 써 있잖아. 어? 근데 그런 애들에 대해 비판이 없더라고 한국 여자들은. 다 들으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어? 그게 진짜 범죄자들이지 몸뚱아리 갖고 와 갖고 피 빨아먹고 살겠다고 외국인 강사하면서 사기꾼 새끼들 아니야. 백인 사기꾼 애들 아니야. 아니 그런 애들을 뭐 해 갖고 사기꾼들 해 갖고 그러는데 이 새끼들 완전히 해 갖고 천국이라고. 아유 여러분 덕분에 그냥 한국에서 원래 또라이 취급받는 건데 방송하고 밥 먹고 살게 된 거지. 고마워. 아 진짜. 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옛날에 그 연구실 있고 그러면 석박사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뒤에서 그런 얘기 많이 줬어. "이 사람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그거 아니 누가 투기를 하래 투자를 하래 내가 무슨 투기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어. 나 진짜 인생 억울한 일 정말 많이 받고 살았어요. 애들 해 갖고 친해지고 그러면 되게 흥미로워 갖고 이렇다." 막 이러면 이 사람 뒤에서 어 방송하기 시작하면 뒤 봤잖아. 거기 연구실에 있는 박사 애들이 박사 과정 연구하는 애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원래는 평소에는 보이도 않던 애들이에요, 연구실에서. 방송하자마자 사람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그쪽을 하면 우리나라는 꼭 그 분야만 공부해야 되고 그 분야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거에 흥미롭고 관심 있고 다양한 분야를 탐독하면은 또라이입니다. 그 얘기를 입 밖에 더 꺼내고 그러면은 경고를 받아요. 아우 이영훈님 고맙습니다. 예. 그 나 같은 사람은 되게 살기 힘든 나라예요 원래 한국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한탕 어디 할 때 빨리 소개하라고 그러고 전화해서. 내가 한 2억 갖고 있는데 이거가 20억 불릴 수 있는데 투기할 때 좀 알려 달라고 그러고.
아니 그걸 걔네들이 한국에 왔다가 거기다 많이 남기니까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아니 그런 애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그래야 되는데 범죄자니까. 한국에 와서 그 지랄하고. 예. 범죄자 애들 무일푼 범죄자 거지 새끼들 와 갖고 한국에 와 갖고 그거 좋다고 막 어? 이게 백인 우월주의 그런 것까지 있어서 애들이 커피를 마셔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아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옛날에 그 심시에 쓴 건데 땅투자 100 개명. 야비하지 애들이. 지네 잘 처먹고 잘 살려고 인류애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제는 그 진화의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도 살아가는 진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 진화의 과정이 어떤 거냐. 예. 자영업 이런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전 인제는 사회 자영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자체가 붕괴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영업을 안 차려. 대출도 쉽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으로 선진국처럼 이번에 대규모 부실 발생하면 서류 심사를 지점장이 직접 대면으로 할 거예요. "너 이거" 왜 서류 심사가 다 대규모 부실도 드러날 겁니다. 사기친 거. 대규모 다 창업 컨설팅이나 대출 컨설턴트 끼고 서류 작업한 것들이라 다 보면 허위인 거야 그럴듯하게. 아 리소님 고맙습니다. 아 괜 유튜브 해도 돼. 왜. 자기 하고 싶은 거 올리면 돼요. 엄청 팍팍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게 뭐만 있냐? 현금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극도로 외로워집니다. 극도로 외로워지는 세상은 어떻게 되냐? 예. 극악한 범죄가 발생합니다. 보복 범죄라든지 외로운 사람들 상대로 특히 아우 고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로운 사람 상대로 사기치는 범죄가 되게 창궐했었어요 사실은. 특히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뭐냐?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상담, 정신과 의사. 그중에 대부분이요. 외로운 병이에요, 외로운 병. 고독병. 남을 믿을 수 없으니까 특히.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걔네들을 되게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과정이 없이 '아 무조건 선진국이 좋다. 아 여기가 어떻다.' 아니야. 지금 돈 없 지 어딜 가든 돈 없으면 지옥이야. 적응 못하고 돈 없으면 지옥이야. 그리고 외국은 타인의 우리나라는 특히 국가가 지방까지 단속을 하고 이 지랄을 하는데 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 정보를 국가가 감시하고 감청하고 집안에까지 어떤 공권력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페미애들 얘기하는 자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저기가 들어와도 총 쏴 갖고 죽여 버려요.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잖아. 누가 배고프고 그러면 일단은 뭐 행사 있고 그럼 거지도 뭐고 간에 다 먹고 살았잖아요. 같이 먹고 하고. 그리고 행사하는 게 거지들 동네 거지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결혼식 뭐 간에. 지금 비핏한 사람들끼리 노는 유흥이잖아요, 결혼식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지금 단계에 나처럼 하면 망하지. 그다음 단계 운이 좋은 특수한 케이스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게 결혼식이나 이런 게
가족이나 일부 자기 친한 사람들의 유흥거리로 전락하는 거지 어려운 사람을 밥을 베풀어 준다는 그런 어떤 행사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유흥으로. 지금은 과시인데 지금 과시인데 그래도 그 과시 때문에도 뭐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특이한 사람들 손해 본다 이렇게 하지만.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에 거지들 먹여 살린 잔치가 거지 동네 거지들 먹여 살린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100% 태석한 건 아니라고요. 예. 근데 인제는 점점 인제는 어떻게 보면 격차 계급 사회로 바뀌는 거죠. 외국은 제가 알기로 공부해 보면 서양 문명은 정확하게 인제 고도화될수록 되게 고독하고 외롭고 격차 계급 사회입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깐 남을 점점 그래서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냥. 왜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남이 나 챙겨 주는 것도 아니까 서 다들 손절한 겁니다. 손절. 제가 옛날에 공부한 바로는 다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손절한 거지 걔네가 뭐 문명이나 문화가 우수해 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지. "아 선진국 국민들이 어떻다." 아이씨. 그럼 우리나라 미친놈들이래. 정신병 이게 사기꾼들이라고. 이게 공부해 보면은 "선진국 국민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한 게 그 나라 유학 갔다 왔던 사기꾼들인 거야, 사기꾼들. 메시아처럼 등장해서 그것도 인제는 사람들이 유튜브 등장해 갖고 또 많이 사라지는 거야. 왜? 직접 그 나라 유튜버한테 실시간으로 물어보면 되니까. "별거 없네?" 아니 나야 뭐 그냥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공고 야간을 갔어요 저는. 리라 공고라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막 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고 야간을 갔는데 서민 자식이니까 공부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말에 인제 호텔 같은 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주중에는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종로서적이라고 있었어요. 뿌란떼 마케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놀아야지 저녁에 인제는 수업 들으러 가니까. 진짜 학교가 재밌었어요. 누가 막 우리 학교 그런데 나는 우리 학교처럼 재밌던 학교는 없었어요. 애들이 솔직하고. 나 좋아하고 일단. 나를 좋아해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시골에 있고 그런데 그때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노는 문화가 그쪽에 그렇게 있고 그래서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친구들도 지금 다 잘 살고. 그래서 또 고3 이면은 학교를 안 가요. "취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중간보다 못하게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또라이나 아니면 꼴통 뭐 이렇게 여기서 유튜브에 처음에 나와서는 막 저를 엄청 비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과정에 아주 잘 나갈 때 인스타 문명이죠, 인스타. 그걸 뭐라 그러나 인스타.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그런 것만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저도 그런 거를 알고 있고 해서 고등학교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여기서는 시청자들한테 솔직한 게 나는 그 반대로 "우리 석박사 다녔다." 그러면은 도망가더라. 우리 견인 교수라도 했다 그러면은.
그때 뭐 그때부터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종로서적 가 갖고. 난 그때 철학책 많이 봤어. 진보신당에서 옛날 그 국내파하고 해외파하고 싸움 붙었을 때 얘들이 막 맞춤법이 막 틀리고 막 얘기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막 무시하다가 개망신해. 나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들이거든 철학책들. 종로 서적이 좋았어요. 배 깔고 매일 하루 종일 책 보고. 그 종로 서적부터 노는 데가 내 학교가 명동이라 거의 뭐 치고 올라와서 그냥 그 대학이나 이런 데보다 고등학교 때가 더 대학 생활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공부도 많이 그때 책도 많이 봤고 당구도 치고 제가 주로 아르바이트했던 데가 가든 호텔이라고 있어요. 스위스 그래 주말에는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 공장에서도 일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뭐 돈 벌어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 거 놀고 재밌었어요 사실은 나는. 친구들 좋아하고 나 모여 갖고 잘못하면 비행 청소년인데 그 명동에서는 거기가 예. 아니 재밌었는데 나오니깐 차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석박사 갔던 것 같아요. 학벌 차별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말들. 그런 것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 솔직히 이게 적성도 안 맞는데 석박사 과정까지 간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공부하기가 싫었거든요 공학 쪽은. 예. 그러니까 누가 그쪽 다녔다 뭐 반도체 공장 하면 그런데 나는 사실은 공부하기 싫었어. 왜 같으면 먹고 살고 남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간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자기를 스펙이나 이런 거 포장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은. 저도 거기에 인제는 흐름에 맞춰서 살았던 거지. 그래서 공부를 따로 했다고 좋아하는 거는. 지금 뭐 종로구 명동이고 초토화하고 완전히 난리인데 공실에다가. 그때는 재밌었어요 진짜. 90 년대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다 그러면 그전에 나보고 막 그래.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막 유튜브 했던 게 지금 코로나 터진데 신의 한 수가 됐어. 그전에 또라이다 이 새끼 이거. 사람 사는 게 오늘만 열심히 살아야 돼. 왜? 내일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어릴 때부터 이 폭력 사회라 폭력에 노출된 사회라 다들 영혼들이 하나씩 상처가 되게 많다고.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 사회 폭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언어 폭력이라든지 다 그걸 다 나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보면.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 다들 영혼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거기부터 이거를 좀 솔직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솔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남한테 자기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떠세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좀 다당 했던 사람들 보세요. 파렴치한 거. 욕심밖에 없잖아요. 집 투기하라고 나는 그때 뭘 봤지? 서적들 좋아했던 게 나남이라고 있었는데 나남 신서라고 그쪽 출판사 그때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때 나남이라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
나남 출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남 출판. 거기가 그 책들이 되게 어려웠는데 나남 신설하고. 그냥 어려워도 그게 재밌더라고. 예 나남 출판이라고 있었는데 그 책들을 좀 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마르쿠제라든지 공고 다니는데 마르쿠제 그런 거 보고 예 나남 거 그때 종로석 가면은 만화책도 많이 봤고 그때 지금 옛날부터 책을 안 보는 편이에요. 예 나남이라고 나남 신서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쪽 서적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나남 출판이라고. 종로 서적이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다들 그냥 책을 안 사고 네 나남 책들. 이렇게 싹 그러니까 그 어떤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학생이 그런 거 보고 그러면 가 갖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그러면 그런 얘기 외부에 노출되고 그러면 이렇게 예 종로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나한테는 천국이었어 서울이. 돈 벌고. 애들 친구들 당구비 내주고 친구들 나 좋아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가 갖고 출판사 가서 하고 명동 가서 라면 먹고 한 7시 때 한 다 4 시쯤 되면 학교 가고 9 시면은 내려오고 또 당구 치고 11 시쯤에 갔다가 주말이면 호텔에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다른 얘기하죠. 뭐 제 개인적인 해 봤자 뭐 불행한 일도 많았고 좋은 친구 그때 좋은 일도 많고 그랬지만은 한국에 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나이 들수록 되게 고집쟁이 되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되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독일 같은 신용 사회잖아요. 그게 나 좋은 것 같아 나는 사실. 오늘 그 한 오후쯤 2 시쯤 되면 난리 나겠네. 아니 뭐 자기 서로 정이 뭐 우리가 표현하는 문화 방식이지 걔네 그 나라 나름대로 우정이 왜 없어요. 다 있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국뽕이에요 그냥. 어? 국뽕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겉으로 친한 척하고 허례 문화가 많고 겉으로 인간관계에 있는 거지 그 나라들 다들 그거 있죠. 왜 그런 게 어딨어요. 더 끔찍하지 어떻게 보면은. 더 개인적이고. 예? 그럼 왜 우리나라 일반화를 해. 따라요. 국뽕이에요 국뽕. 그냥 우리나라 이상한 게 있다고 막 한국만의 정이 있구만. 아니 안 그래요. 아니 가식적으로 그랬니?" 막 이런 거 나중에 배신감 더합니다. 한국인들 어디 가고 해외 나가 갖고 한번 봐 봐요. "어머 아 그러셨어요? 아유." 막 이러고 그런 분들 친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예? 형하고 접근한 사람 사기꾼. 재산 한번 사기당하려면 외국 가 갖고 한국의 정이 그리워 사기당하는 거야. 정 찾으면 사기당해 한국은. 예? 한국은 정을 찾으면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절지가 약하죠 다들.
우리 가 갖고 무슨 한인회든 뭐든 간에 어머 이러면 예 반쯤은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사는 게 좋아요, 상상 경계하고. 밥 "이것 좀 드세요." 막 이러고 막 그 뭐야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면 일단은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예. 난 예. 아닌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해야지 그게. 마음에 따라 진실되게 이렇게 사는 게. 나를 못 믿냐? 사기꾼이야. 사람들이 눈치만 봐요. 아니 유학 가서 그렇게 선진국 국민인데 왜 이렇게 피폐해서 와. 그렇게 좋다며 유학 계속 살던지. 그러니까 유학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나라 같아 이 나라가. 유학 사기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가서 보면은. 학교 사회에 가면은 특히 유학 사기꾼 비슷해요. 그런 게 많아요. 외국 가면은 아 잘해 주고 친한 제일 경계해야 돼요. 참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 주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지. 오늘 금리 인상하는데 어 지금 난리지. 지금 니켈값 폭등했다고 나오는데 1년 새 500% 폭등해 갖고 전기차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집값 폭락을 해 갖고 노원, 이왕 막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 아니고 회색 코뿔소 고승범이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 났던데. 고승범. 이거 내일이나 한번 다뤄야 되겠다. 지금 뭐 뉴스 자체가 헬게이트야. 이럴 것이 아니고 막 금융위원장 뭐 전부 다 전무가 나와서 이 나라 망할 것처럼 갑자기 1월 달부터 막 이래요. 구판을 벌이고. 한국인끼리 무슨 정이 있어. 알력 다툼이 얼마나 심한데. 한국에 회색 코뿔소 뭐 벌어진다 뭐. 어? 야 1월 전국에 5만 가구 분양. 이거 미친 나라죠 지금 이거.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일본보다 더해? 예? 90 년대 일본 저기 80 년대와 90 년대 초 일본보다 더 지랄이야 지금 이 나라.
물가, 금리, 일자리 삼중 한파 몰아친다. 뉴스들이 다 헬게이트급이에요, 전부 다. 먹는 치료제 도착했다 그러고.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질문? 정이 그렇게 그립고 한국이 정의 문화라며 식구들끼리 챙기세요. 남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뭐 한남동 얘기를 합니까? 이 시기에. 경기 호황 때나 얘기하는 거지. 그 한남동이 내가 실제로 그 찍어 준 적이 있는데 그 어떤 동네냐 그러면 여러분들 한남동 부자 동네 같죠? 거기에 진짜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한남동 보강동이. 특히 겨울에는. 예? 한남동 보강동이 한남동 뭐 괜찮냐고 그러는데 본인이 살기에 한남동 보강동이 살기 좋아요? 예? 지금 뭐 해화동이니 오래된 동네들 가 보면요. 그 한남동이니 보강동이니 이태원이니 가 보면 그 진짜 빈민층 사는 데라고. 빈민층들. 빈곤층, 빈민층 몰려서 사는 동네예요. 거기 가 보면. 그 골목길이고 나발이고 물가는 비싸고 난리라고. 거기 자영업 창업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존하는지 가 보면 놀라워요, 가서 보면은. 빈민층들 사는데 빈민층들. 빈곤층. 서울에 대표적인 빈곤층, 빈민층 사는 동네에서 옥수동에서 밀려오고 금호동에서 밀려오고 그런 사람들 몰려서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가 이태원, 한남동, 보강동에 삽니다. 다들 무슨 대단하게 답신 예예예. 그 응봉교라고 있어요. 한남동 뒤편으로 가면 응봉교라고 저쪽 위로 가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인제는 응봉교라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우리 언론에서는. 빈민층들, 빈곤층들 몰려 사는 동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해 봐요. 살기 좋다고. 한남동 가면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길거리 차도 그렇지만 그 시장이 있어요. 한남동 시장이라고 있어요. 길 옆에. 나 난장판 거기 물가 싼데 그거 없으면 거기 그 동네 완전히 그냥 시민들 다 죽을 거야 아마. 서울 할렘가 예. 빈민층, 빈곤층도 몰려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물가가 되게 싸요. 거기 시장이 전통시장 들어가 갖고. 근데 거기 부자들 사는 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태원 영화에서 이태원 클라스 나오고. 전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가서 찍어 주고 얘기를 하는데도 건물이 보통 5-60년 되고 막 단독주택이고. 너무 비싸게 재개발 얘기를 해서 재개발 추진도 제를 안 벌써 20 년째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이 살 데가 아니라고 사실은. 노인들이나 살고 이런 게 딱 좋아. 물어봐. 아까 얘기하셨던 투자 가치 괜찮냐고. 내가 옛날에 그 동네 투자 가치 괜찮은 데를 추천한 데가 있습니다. 남산 밑에 남산 밑에 그 대우 그 아파트가 있어요, 대우. 그
영상 찍어서 보여줬는데 남산 밑에. 왜 그러냐 바로 앞에가 용산 개발 역세권이고 남산 터널 들어갈 수 있고 옆에가 그 대니까 거기가 중심이니까. 거기 재건축 그 아파트가 있는데 대우 아파트. 거기 재건축하는 거는 앞으로 나중에 인제 지금 이번에 한번 떨어지고 가격 확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산 밑에 대우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무슨 몇십억이 될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내가 투자한 원금에 대해서 이 수익이 어느 정도 괜찮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데 남산 밑에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나중 되면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임대 주기도 좋아요. 옆에가 다 공사하거든. 이태원 남산 대우 아파트 그 옆에는 뭐냐 그러면 외국인 대사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대사관하고 저기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이게 주재원들한테 이게 월세 주기도 편해요. 새로 지으면은 한 1,000만 원씩 받고. 글쎄요. 거기가 막 아우. 그래서 그 동네 다 돌아왔는데 투자 가치 있는 거는 거기가 제일 좋은 걸로 나는 보여요, 가격 대비.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은 바로 옆에가 주재원 대사관이니까. 지금 이번에 헬게이트 열리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가격. 그럼 그때 한번 주는 거는 추천이에요. 그리고 그때 주스면 바로 재건축도 가능할 거예요. 재건축 가능한데 용산 개발 프로젝트와 같이 어울려 갖고 하면은 위치가 되게 좋아요. 왜? 바로 용산 남산 터널 바로 옆에 있어 갖고 아파트가 터널 이용하면은 바로 중구로 가 갖고 이용할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교통 인프라 되게 편하니까 서울 중심에 있어서. 그건 신도시 얘기하는 거지. 그 지구에서 어느 동네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양재 신도시는 양재 그쪽을 다 말죽거리 전체를 신도시 지구 프로젝트화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에서 할 것 같던데 그거. 지방 3-4 이면 그게 아니고 인제 너무 공포감이 있으면 제가 볼 때 공포감이 내가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 그래. 그건 그 사람 생각 그건 자기가 언젠가 바뀔 생각이고 내가 괜찮은 거 하면 돼요 지방에. 지방에 다 망하고 이러지 않아요. 알짜는 괜찮아요. 근데 어중간한 것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보면. 어중간한 거. 어중간한 거는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는 80%는 거래가 안 됩니다. 왜? 남들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아파트라는 게 어딜 가든 교환 가치 있는 현금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것도 너무 많이 이번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도 붕괴될 겁니다. 제조업은 아니 이번에 바뀌는 바젤 3 체제가 제조업 대출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쪽이 대출 시장이 커져요. 가계는 DSR을 하는데 제조업에는 대출을 동산 그거 특허권이나 동산 개념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해서 대출은 더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가계였지만. 가계는 엄청나게 축소될 거예요. 농축산업도 그렇겠죠. 가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영업이나 가계 대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을 겁니다. 일단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고액 익스포저 그거를 1월 1 일부터 시행해 1월 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대출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아 고맙습니다. 공장화 농축산물은 아마 공장화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제조업처럼 되는 거. 예 운빨이에요 저도 보면은. 그때 지금 다 운빨로 하더라고요. 좀 망할 듯 하는데 많이 당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운빨이죠, 운빨. 다. 인생 대부분 운빨입니다. 내가 이거 유튜버에서 이걸로 그 살 줄 어떻게 알았나. 운빨이죠. 어? 고등학교 때 그 종로소정이나 뒤적거리고 사회 나와서 어떻게 저기 한다고 한탕이나 누리고 어쩔 때 그 다 어리 갖고 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인제는 사기도 당하고 별별 일 다 겪는 사람인데 그때마다 잘 살아남은 거 보면 운빨이에요. 인생 90% 운빨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들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보면 시청자 계층도 투기라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인생 그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나는. 다 노력은 우리나라는 다 열심히 살아요. 자기 그 어떤 자기 중심 소시오패스 애들이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얘기를 하고 하루에 몇 시간 못 잔다고 얘기를 하고 막 되게 막 그러는데 피해망상 비슷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억울하다는 식으로. 그건 소시오패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 뭐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성과가 5 배, 10배 더 큰 것뿐이에요. 아주 운이 좋든가 너만 그런 거야. 다 열심히 살아요. 너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 성공학에서는 본인이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본인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폐를 끼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항상.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더라. 근데 내가 아는 건 그거예요. 본인은 특별하지 않아요. 본인이 특별하다고 그러니까 남한테 사기치고 갑질하고 이러는 겁니다. 농업 쪽이 발전이 되게 앞으로 농업이 부자들이 농업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죠 앞으로는. 선진국에서는요. 농사 짓는다 그러면요. 바로 대우가 틀려집니다. 뭐 하세요? 젊은 사람이 뭐 하 농사 집니다. 다들 기대에 차서 보고 있어요 막 이 사람. 인심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인심 좋고 부자 중에 농사 짓는다. 농업한다. 신랑감 1 순위입니다. 예. 빌 게이츠 농집에 예. 뭐 하세요? 그냥 조그만 농장 다들 전 뭐 하세요? 그 도시에서 샐러리 그 별로. 놀러 가도 되냐? 놀러 가도 되냐? 앞으로 그쪽 사회로 바뀌어요 지금. 그러니까 농업도 그리고 농업들 단가 생산성도 높고 걔네 생산성을 다 측정하니까.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들 못 벌어도 연 1억씩 버니까. 뭐 농사로 돈 벌기 힘들지만은 농사 생산성으로 본 사람들 돈 많이 벌죠, 젊은 사람들. 지금 뭐 그리고 판매 판로초도 다양하고. 자기 땅에다가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특히 이 세금 혜택이 농사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그 땅값도 올라가고 세금 혜택도 있으니까 당연히 점점 갈수록 자산 가치 있는 사람 그쪽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나라 예 자기 땅에 대해서 되게 심한데 앞으로 인제는 예 우리나라 재개발 가능성이 높죠? 높아요.
재개발 가능성이 높죠 보면. 또 망원시장이 그게 위치도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물가도 저렴하고 맛있는 데도 많고 부자 동네들 보면은 그런 게 이 시장을 그런 시장을 끼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농사 짓는 게 지금 다 그거 자동화로 바뀌고 있어 갖고 저 농업도 사업이라 한 번씩 한번 이렇게 망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농사하는 분이 부자가 많기 때문에 스케일이나. 내가 하나 문제 낼게. 미국에서 농사 짓는다고 그러면 무슨 대접을 받을까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아 조그맣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조그만 진짜 자정농도 다 부자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도시에 사는 사람 가난하게 봐요 다. 사실상 그리고 도시는 도시 빈민인 경우가 60% 고 도시 사는 게 되게 애처롭고 서울 같은데 60% 는 근근히 사는 거예요 정말 도시 빈민으로. 빚쟁이가 아니면 다행이지 빚쟁이면 더 심각하고. 번드르만 할 뿐이지 도시 빈민들입니다. 특별 시민이 아니고. 자기가 그 특별 시민의 착각을 하고 거기서 만족을 하는 것뿐이지 이게 정신 세뇌가 이게 무서운 거야. 사실은 도시 빈민들이죠. 사이즈 크고 자동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 수경 재배하고. 농사짓는 좋죠. 농사는 제가 가서 보니까 농사가 왜 좋냐 그러면 처음에가 힘들지 자리만 잡아 놓으면은 뭐 물건을 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업자들은 깔려 있어요. 업자들은.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리면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농업이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것 같아 보면은. 진짜 힘들고 그런데 자리만 잡으면 1년 끝나면은 업자들이 쫙 와서 뭐 예? 1 년만. 고때만 딱 고생하면 그때 딱 시기 몇 달 정도 딱 고생하면 업자들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돈 있어야 되고 예 시설 투자업이니까. 그러니까 부자죠. 그러니까 부자지. 공장이라니까? 3년 예. 버티고 어느 자리만 잡으면 그냥 계속 오는 거야. 때가 되 유통망만 있으면은 돈은 계속 들어와요 농사가. 근데 너무 힘든 거지 자리 잡기까지가 농사가. 농사가 그 전문 농업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업이라. 농사 고생하 잘 되면 안 부럽죠. 자기 그거 누가 타창 있고. 상품 우수하면요 서로 줄을 서요 막 유통업자는. 너무 그 저기 수산업도 여러분 그거 거기 시골 내려가잖아요 그거 이렇게 낙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하면 어디더라? 충청도. 노인네들 그 몇 달 해 갖고 수입이 6 7천만 원인 경우도 많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거. 주나 예예. 비슷한 거. 예 뭐든 공부 계속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힘들지 그런 게.
오늘 고맙고 이따가 오후에 뵐 수 있으면 봬요. 오후에 내가 뵐 수 있을래나? 우리나라는 뭐 창업하라고 사기치는 게 유행이니까 앞으로는 사기치기 힘든 왜 창업 자금이 안 나 그 옛날처럼 이제 자영업자 자금이 안 나와요.